역시 이 치과 선택은 참 어렵구나. 또 한 가지는 치과는 역시 쉬운 곳이 아니다. 우선 피해야 될 곳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치과들은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주 미세한 마무리까지 교정 치료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교정치과라면은 내 자식도 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번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치과 선택에 관련된 좀 몇 가지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공격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또 해주셨는데, 네. 이제 교정치과도 절대 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아보고 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 그런 포인트들을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선택하거나 혹은 좀 피해야 될 치과에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들 오늘도 몇 개는 좀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신 걸 보면서 역시 이 치과 선택은 참 어렵구나. 또 한 가지는 치과는 역시 쉬운 곳이 아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부담스러운 곳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정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혹은 어디서 내가 교정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이런 걸 알아보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 그리고 몇 가지 팁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야 될 곳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 교정 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치아 교정 치료는 치과 진료 중에서도 굉장히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입니다. 치료의 특성상 짧게는 한 6개월부터 길게는 2년 혹은 3년까지도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들은 중에 몇 명은 다른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인데 10년째 교정 치료 장치를 부착하고 있다고, 이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 환자분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정 치료 기간은 좀 장기간 진행되는 치료의 특성상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능한 한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교정 치료를 받으셔야지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만큼 교정 치료가 좀 전문성이 높고 교정 치료가 충분히 경험과 훈련을 받지 않은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치료 결과가 개런티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정 의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교정 의사가 가능한 한 상주하지 않는 치과는 피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계속 같은 맥락인데요. 교정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병원이 교정 위주의 진료를 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교정과 폐의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오면서 진행되는 치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교정 진료를 주로 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진료, 다른 임플란트나 치과 진료들을 주로 하면서 교정 진료를 서브로 하는 곳이죠. 진료 시간을 작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교정 환자들의 집중해서 교정 진료를 제공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들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병원들은 피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정 장치를 부착해서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교정 장치가 탈락하거나 철사가 찔려서 불편함이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치과에 또 방문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치과에 교정과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되게 치료받기 좀 어려운 일이 있죠.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충분한 케어를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세 번째는 너무 비용이 저렴한 치과들은 교정 치료 받으실 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자신의 진료에 대한 어떤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 갖고 계시거든요. 또 프라이드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경험도 많고 그리고 교정 치료를 오랫동안 해오시고 교정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병원이나 선생님들은 교정 진료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너무 싼 곳들은 대부분 교정과 페이닥터 선생님을 고용해서 진료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무 공장형 치과를 운영하고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대부분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 가능하고 다 좋아질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케어가 부족한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업력이 좀 짧은 곳들은 피해 보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정치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기간이 2년, 1년 이상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곳들은 이 교정진료 환자들이 한 바퀴도 끝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과 교정과 선생님에 대한 진료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왜냐면 아직 진행 중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교정치과 소개를 하라 그러면 가능한 한 오래된 곳, 충분히 업력이 있어서 수많은 교정 환자들이 끝나고 이것들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검증된 곳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런 면에서는 좀 업력이 짧은 곳들을 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업력이 짧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정 치료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험을 하시겠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겹치는데요. 치료 계획을 직원이나 실장이 설명해주고 뭐 비용 안내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치료 계획 자체를 실장이 설명해주는 병원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위임 진료가 또 너무 많은 곳을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병원에 가보면 교정 진료를 진행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개입을 해서 진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많은 어떤 병원들은 이제 교정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오더만 내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치위생사들이 의사들의 오더를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물론 뭐 그게 잘못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치위생사의 고유 영역에 해당되는 위임 진료는 정당하고 괜찮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위임 진료로 진행되는 것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진료가 너무 많지 않은 곳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임 진료가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피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명 교정으로 치료를 대부분 하는 치과들도 좀 있거든요. 교정 장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브라켓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투명 교정 장치, 인비저일 라인도 할 수 있는데 인비저일 라인이나 투명 교정 장치만으로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는 치과들은 제가 봤을 때는 피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인비저일 라인이나 투명 교정 장치를 많이 하시는 병원들은 대개 제가 보면 교정 전문 선생님들이 상주하면서 대표 원장님이 교정치과 의사이고 그 병원의 교정 진료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인비저일 라인만으로 혹은 투명 교정 장치만으로 진행을 많이는 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투명 교정 장치나 인비저일 라인 장치 같은 경우는 교정 장치를 만들면 그냥 계속 그 교정 장치만 끼면 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그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착용해주고 교체하면서 착용해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교정 치료에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투명 교정으로 교정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교정 진료의 특성상 투명 교정으로 깔끔하게 아주 미세한 마무리까지 수준 높은 치아 배열과 교합을 달성하면서 교정 치료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관점인 거죠. 투명 교정 장치를 메인으로 하는 곳들은 또 교정 진료의 퀄리티가 높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많이 미는 곳들은 사실 좀 상업적인 곳들이 사실 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투명 교정 장치가 치료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혹은 그런 진료를 권하는 곳들은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피해야 될 곳을 이제 피하면은 좋은 치과겠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생각하는 이 교정 치과라면은 내 자식도 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좀 답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이걸 볼 것 같아요. 그 치과의 오너 원장님 혹은 대표 원장님이 교정과 의사인 병원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병원의 업력을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병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성업을 했는가를 볼 것 같아요. 이거 보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를 쉽게 보는 거는 그 지역 내 커뮤니티에 문의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내 커뮤니티에 뭐 문의를 하셔가지고 무슨 교정치과 어떠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지역 내 커뮤니티 내에서 검증된 곳들은 아마 이름들이 언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과를 찾으셔서 방문하시면 큰 실패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업자 번호로 줘야 안 되나요? 사업자 번호는 제가 그렇게는 어렵고 그냥 아마 그 지역 커뮤니티 카페 같은 곳에다가 한번 이렇게 아이 교정 치료 관련돼서 문의를 받으면 해당 잘하는 병원들 한 뭐 두세 군데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검색해 보시고 그것만 너무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고 검사도 받아보면서 이제 몇 군데 크로스 체킹을 해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랑 잘 맞겠다. 우리 아이의 교정 치료를 잘 해줄 수 있겠다. 이런 곳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은 비용이 비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싼 곳들은 또 저 같으면 조심해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너무 상업적이지 않으면서 비용도 너무 저렴하지 않고 적절한 곳 이렇게 선택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정 치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은 치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나랑 비슷한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처럼 비대칭이 있어요 혹은 덧니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나랑 유사한 증례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제 성공적인 교정치료 병원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치료가 연속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동안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좀 소통이 잘 되고 얘기가 잘 되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교정 치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심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치료다 보니까 환자가 원하는 바가 치료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바들은 정말 다양할 수 있거든요. 뭐 선생님 여기 저 중심선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입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입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나오면 좋겠어요. 옥리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치아 각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의료진으로부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치료에 반영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죠. 그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을 처음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컨선들, 그런 여러 가지 그 걱정들과 원하는 바들을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한번 보시면서 병원을 선택하시면 뭐 아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치아 교정 치료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병원 선택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어떤 병원을 좀 피해야 될지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추천을 이제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좋은 병원을 잘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교정 치료를 받으시고 행복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교정 치료를 받기 위한 치과 선택에 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